안녕하세요. 책 나오기 전까지는 프린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책이 저렇게 나올 거예요. 그 특허법 조문에다가 각주랑 그림 들어간 거 그거 아주 얇게 핸드북 사이즈로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내용 정리와 표라고 오늘 프린트 나갔을 건데 요걸 서브집이라고 합니다. 이거 서브집, 또 핸드북 사이즈로 조그만 거 하나. 서브집은 저 이제 슬슬 기본강의 끝났으니까 정리를 뭘로 할지를 고민하셔서 시작을 하시는데, 제 추천은 조문노트하고 판례노트로 두 권으로 정리하는 거를 얘기를 많이 드리지만, 또 서브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분들은 서브집으로 정리하는 거. 서브집에는 좋은 내용만이 아니라 판례 내용도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아예 기본서로 하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특허 같은 경우는 기본서로 정리하는 것은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거는 내용 이해를 위해서 상세하게 풀어놓은 거여서 너무 두껍습니다. 서브집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만 여기에 이제 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서에도 있는 표들인데 얘는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서브집으로 정리하지 않고 조문노트나 판례노트로 정리하시는 분들도 이거 표는 필요한 것들은 조문노트에 넣으셔야 됩니다. 기본 강의는 제도에 대해서 이해와 취지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비슷하신 입법자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와 같은 규정을 만들었는지를 썰을 풀어드렸고, 최대한 공감하면서 듣기만 하면 되는 게 기본 강의였고, 주문 특강부터는 시험을 위해서 암기식으로 들어갈 거고, 두 문자 따서 정리도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외워가셔서 월말 모의고사 할 때마다 준비해 보세요. 이 표 외우고 들어와 보시죠. 절차 총칙. 파트 1. 여기 관련된 거 모든 내용을 저기다 다 정리해놨어요. 이게 주문 나간 거에 (28조의 5) 뒤에 보면은 절차 총칙에 또 배웠던 쟁점들 정리해놨습니다. 요 기본 강의 필기 자료에도 있던 도식화잖아요. 이것을 저기 저 1조 좌측에 보면은 그림이 있어. 그걸로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 이것도 우리 기본 강의 때 사실 보긴 봤던 거거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예시 그림에 죄송합니다. 이게 저 계속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저 결정 받는 날부터 거기 30일 죄송합니다. 3개월로 해주세요. 제가 다 수정하면서 본다 봤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조그만 거 제가 못 봤네요. 거불심 청구 절차로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절차 총칙에서 뭘 배우는지. 심사관님께서 거저 결정을 하시면 서류를 보내주세요. 절차란 건 서류 왔다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걸 내가 받은 순간부터 3개월 이내 보정을 하면서 한 번만 더 이렇게 심사 좀 해주시오. 이게 제 심사 청구. 아니면 저 말 안 통한다. 나 그냥 상급기관 갈래. 거불심이라고 합니다. 거저결정 불복심판. 이 거불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차라는 건 요구되는 서면 제출 플러스 수수료 납부하는 행위라고 했어요. 심판 청구서 내야 되고 심판 청구를 내면 됩니다. 이거 따끈따끈하죠. 지금 기본 강의에서 심판하다가 왔었으니까. 이 심판 청구서에는 당사자를 써. 당사자를 본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긴 청구인 있습니다. 결정계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을 쓸 때 첫 번째, 청구인으로서 거불심 절차를 문제없이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게 본인 능력. 능력이 없으면 둘이 같이 해야 돼. 둘이 같이 한다는 게 대리인 통해서요. 대리인 통해서. 그게 여기 저 3조, 4조, 5조. 요 부분이 혼자서 절차를
할 수 있는지. 일인 이거 좀 오해할 수 있으려나? 그냥 지워버릴게. 이걸 본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본인 또는 당사자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배웠던 내용. 그 다음에 이게 능력이 안 돼. 무조건 대리인이 필요해요. 그 뭐 법정 대리인하고 특허 관리인하고 이런 애들이 있었지. 그 3조, 4조, 5조 이따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니면 내가 능력은 되지만 야 네가 더 잘하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도 할 수 있으나 돈 있으니까 이거 비싼 애 한번 써보자. 대리인 있으면 대리인 씁니다. 일대 여기 대신 온 애가 정말 얘가 뭐 시켜서 대신하는 건지 아니면 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지 이걸 대리인의 능력이라고 해요. 대신할 수 있는 능력, 대신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권한이라고도 하죠. 권한. 대리인 권한. 뭐 능력이나 권한이나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여기가 거기 써놨던 6조, 7조 요 라인들. 뭐 거기 여러 개 써 있는데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출원 번호 쓰고 뭐 이거 사건의 표시 쓰고 이거 저 얼마 전에 했죠. 거저 결정일 쓰고 발매 명칭 쓰고 마지막으로 청구 취지 쓰고 청구 이유 쓰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특허청에서 접수를 합니다. 이때 이 접수 시점이 기간 안에 들어와야 돼. 기간 넘어가면 제3자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절차 실행 못합니다. 세 번째 배웠던 게 능력 끝나고 세 번째가 아니었네요. 그건 네 번째였네. 기간이었어. 기간은 계산, 연장 단축, 추후 보완 전지. 처음에 배운 게 받은 날이 며칠로 찍힐 거야. 이때부터 3개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일계산, 월계산, 연계산 배웠었고요. 괄호 열고 뜬금없이 공휴일이 있으면 다음 날로 만료한다. 이거 거기까지가 계산. 그 다음에 이 기간 변리사하고 상담이 좀 더 필요해서 조금만 더 주시오. 연장할 수가 있어요. 뭐 단축 얘기도 있는데 연장과 단축, 법정기간, 지정기간 나눠서 연장과 단축의 특이점들 살펴봤었습니다. 길은 시험 문제 안 나와. 그건 필요 없어요. 법정기간, 지정기간, 연장, 단축. 그리고 이 연장도 했고 다 지났는데 원래는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추후 보완. 얘가 너무 불쌍해서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단순함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따 한번 볼게요. 2개월 1년 추후 보완. 그리고 추후 보완 같은 경우 법조문 개정을 좀 이상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국법에서는 전부 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추후 보완을 인정했었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하나도 구제 못 받는다 해서 완화시켜서 정당 사유로. 근데 거부심, 재심 얘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되어 있다. 요거 이따가 조문하면서 볼게요. 추후 보완. 네, 그리고 아예 이 3개월이란 카운팅이 멈춰버리는 게 정지가 중단과 중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중단 중지해갖고 사유 다 외워버릴 거야. 두 문자 따갖고 정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웠던 게 이게 서류였어. 서류 또는 서면 똑같은 소리예요. 여기가 작성, 제출, 송달. 이거 작성. 심판 청구서 작성할 때 얘하고 얘 그 주소를 써줘야 돼. 서류가 왔다 갔다가 절차 진행이기 때문에 서류 어디로 보내줄지를 써줘야 됩니다. 그게 주소 또는 고유 번호. 근데 특허청에서는 주소 쓰는 거 싫어한다 그랬어요. 일괄적으로 정보 미리 받아두는 걸 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깔끔해서 고유 번호. 그 다음에 여기 나왔는데 맨 끝에다가 민법에서 지금 배우셨을 거야. 이미 끝났어. 진정 성립이라고 해서 내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내가 한 거 맞습니다. 사인하는 게 있어요. 이게
A4 용지에다가 제출할 때는 서명, 그 프로그램 파일로 제출할 때는 전자 서명, 공인증서로 사인한다 그랬어. 공인증서 로그인. 이거하고 이거. 이게 작성의 대표적인 거. 제출은 방금 얘기했네. 제출하면 언제가 접수일 잡히는지 이거 공부합니다. 그리고 접수일이 기간 내에 들어와야 돼요. 기간 밖에 벗어나게 되면 반려되기 때문에. 접수일자 언제 찍히는지. 이게 직접 갖다 내는 거, 우편으로 갖다 내는 거, 온라인으로 갖다 내는 거 있는데 우편으로 갖다 냈을 때 예외 조치,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갖다 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법조문 묻고 있다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가 송달, 송달이예. 이것도 기간하고 연관되어 있거든. 제출하고 송달은 기간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송달은 무슨 받은 날부터 기간 잡히는 카운팅의 시발점, 이거를 뭐 기산점 뭐 이렇게도 하는데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하면 받은 날이 찍히는지 이거 잡는 거. 직접 받는 거, 우편을 받는 거, 온라인을 받는 거, 그다음에 여기 특이한 게 공기송달이라고 있어. 받지도 않았는데 받게 되는 거. 거기다 조문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서류라인데 거기 조문이 조문은 자세하게 필기는 안 쓸게요. 어차피 여기 저 조문을 통해 내가 다 써놨으니까요. 그냥 뭐 28조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28조부터.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는 이거를 출원 절차나 이런 걸로 스타트를 했잖아요. 절차 총칙을.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 심판 따끈하게 배웠기 때문에 심판으로 아예 스타트를 해버리자고. 절차 총칙이라는 게 특허청과 심판원에서 공통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수수료. 특허청에 돈 내는 게 두 개가 있다고 있습니다. 하나가 수수료, 하나가 특허료. 수수료는 절차에 대해서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 특허료는 돈 줘야지 권리 줬었죠? 그 희한한 거. 수수료. 수수료는 아마 올해 시험 문제 또 나올 겁니다. 이거 따끈따끈하게 당분간은 계속 나올 거야. 중요한 게 무조건 반환사유야. 반환사유 오늘 좀 외우겠습니다. 우리가 심판 절차 따끈따끈하게 지금 보고하기 때문에 심판 반환사유도 바로 갈 거야. 기본 강의 때는 이거 나중에 할 거니까 기본 강의 끝나고 보세요라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거든. 이 라인이 84조부터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절차 총칙은 대부분이 방식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한 게 다 방식과 연관되어 있는 거였어요. 이거 특허법에 규정한 약속대로 하지 않으면 방식 위반으로 처리하거든. 방식 위반이 되면은 반려 아니면 무효입니다. 이거 무효, 특허 무효, 존속 무효, 그 정정 무효하고 잘 구분하시고 이건 절차 무효야. 기본 강의 때 많이 했었지만은 하자를 일괄적으로 하기엔 좀 이상해서 투 스펙트럼까지는 해놨다. 이 중한 하자, 이건 좀 경한 하자. 무효사유 오늘 바로 외워버릴 거예요. 3조 1항 6조 방식 수수료. 3조 1항이 본인이 혼자 할 수 없는 애야. 이게 미성년자 행위무능력자라고 하지. 미성년자 피한정이 피성년 후견이. 그 사람 혼자 할 수 없는데 여기 대리인 데리고 오진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 3조 1항 위반. 6조는 여기다. 대리인 권한. 그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나누고 법정 대리인도 후견인 친권자, 임의 대리인 나누는데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출전투 신청 후 불복. 응? 저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는 절차, 뭐가 없어지는 절차거나 불리한 절차라고 얘기했었어요. 기본 강의 때. 그거는 특별하고 입장 받아와야 돼. 특별하게 본인이 사인해준 거 가져와야 돼. 그거 안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6조. 그 다음에 방식이라는 게 여기 쓸 거 안 쓴 거. 이 심판 청구할 때 기억나세요? 파트 7에서 했던 거. 이거 쓸 거 안 쓰면은 원래는 이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데 그거 실무에서는 잘 안 한다 그랬어. 왜냐면 방식이 불필요하게 겹쳤다 그랬잖아. 이 방식하고 민사소송 방식하고. 그래 이거 141조로 하거든. 보통은. 심판 청구서 가까웠죠. 근데 법리상으로는 이건 무효사유 들어. 이거 쓸 거 안 쓴 게 기타 방식 위반. 블랭크 돼 있는. 수수료는 돈 안 낸 게 이유고. 3조 1항 방식 수수료. 3조 1항 6조 방식 수수료 외우시면 됩니다. 얘는 자세하게 외울 필요가 없어. 얘는 제가 외울 만한 것들은 따로따로 찝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추상적으로 잡아두시면 돼. 3조 1항 6조 수수료까지만 외워도 3조 1항 6조 수수료. 반려사유 오늘 외울 것들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여기다가. 그거 하나하나 외울 거야 오늘. 대표적인 게 여기도 좀 나왔네. 기간 오버하면 반려사유. 그 다음에 고유번호 안 쓰면 반려사유. 주소도 안 쓰면 반려사유. 이런 것들. 또 이따 잡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말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릴까? 어차피 판례 강의에서 또 할 거거든.
원래 심판 절차는 기간 내에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으면은 총칙에 따른 반려야. 기간 오바해서 절차 진행은 반려잖아요. 근데 심판 같은 경우는 특허청 방식하고 민사소송 방식이 껴있어서 비효율적이어서 하나로만 해 실무에서는. 특허청 방식 안 하고 민사소송 방식 하거든요.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는 기간 오바해서 심판 청구하잖아. 각하심결 해버려요. 반려하는 게 아니라 각하심결. 각하심결 사유가 법조문에 없고 판례에서 배운다고 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알고는 계세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거예요. 기본 강의 지금 최근에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심판을 진행을 하면 심판 원장님 방식 이거 법조문에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하고 담당 심판부 지정한 다음에 이거 지정되면 심판장님 나오는데 심판장님이 방식을 또 합니다. 이게 특허청 스타일, 이게 민사소송 스타일인데 심판은 민사법원하고 되게 똑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특허청 소속기관이다 보니까 두 개가 같이 들어온 거야, 법조문에. 이거 사람이 만든 거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실무에서는 이거 법조문이 뭐 있다 이야 해갖고 이걸 안 한다 그랬잖아, 내가 실무에서는. 이것만 한다고. 근데 이거 이제 이론적으로 법조문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실무에서는 이걸 안 하니까 이걸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려사유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은 각하심결한다는 그 소리였어요. 이건 뭐 지금 판례 강의에서도 할 거니까. 오늘 요거 사유들 중요한 거 좀 외울 거고 그 다음에 절차. 절차는 저거예요. 얘네들은 곧바로 이건 나쁜 절차들이거든. 불리한 절차들이어서 곧바로 할 수 없어. 예고 통지가 필요하다. 반려하기 전 반려유 통지, 무효하기 전 보정 명령이 필요하다. 그 라인들 조금 있다가 또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저 앞에서 갑이 추론했었어요. 중간에 이거를 갑이 을한테 팔아버려. 우리 저 출원 파는 걸 특박권이라고 했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 파는 건 특허권 파는 거. 특허권 전권 파는 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거든. 특박권. 일반 승기가 있고 양도가 있고 판다는 건 양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했을 때 얘가 밟은 절차 그대로 다 넘어가고요. 절차 효력 승계. 그 다음에 권리자하고 당사자하고 다른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사자라는 것은 절차를 진행한 사람이고 권리자라는 것은 권리를 가진 사람인데요. 당연히 당사자와 권리자는 일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팔아버리면 당사자가 하고 권리자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맞추는 거, 그걸 절차 속행명령이라고 합니다. 예, 팔았을 때 얘가 밟아왔던 절차 그대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산 새로운 사람이 해라. 당사자 바꿔오는 걸 절차 속행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저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심판 청구하고 여기서 갑이 을한테 팔았을 때 을이 이제 샀잖아. 이거 기억나세요? 이건 오늘 안 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출원 전 팔았을 때하고 출원 후 팔았을 때가 느낌이 좀 달랐어요. 출원 전에 팔았을 때는 계약서만 맺으면 내 거가 되는데 출원 후에 팔면은 출원이 명의 변경해야 됩니다. 출원이 변경 신고해야지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내 거 되기 위해서 출원이 변경 신고를 해. 이렇게 하면 출원인은 을로 바뀌어. 근데 지금 심판 절차는 겁을 심판이잖아. 출원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럼 심판 절차는 여전히 갑으로 돼 있거든요. 그걸 을로 바꾸는 게 절차 속행 명령이라. 그게 반려무효하고 권리 이전 시 절차 효력 승계와 절차 속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차 없애버리는 거, 취합 포기. 이것도 오늘 외울 것들이 많아. 오늘 시간 안 되면 내일 할 거고요. 싹 다 외울 거야. 절차 정칙에서 전체적으로 배웠던 내용과 겁을 심을 예시로 해서 어떤 사안에서 적용되는 쟁점들이었는지를 읊어봤습니다.
그리고 요점 해갖고 한마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미리 안내를 좀 드리자면, 나는 남들보다 빨리 앞서갈 거야.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시험을 접근하는 자세로서는 그런 도전적 의식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있었냐면, 기본 강의 그런 거 안 해. 그럼 뭐하러 해? 나 바로 조문특강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그렇게 도전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혹시라도 조문특강이 너무 빠르거나 잘 와닿지 않으면은 기본 강의 꼭 먼저 하고 오는 게 더 효과적일 때는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기본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문특강이 너무 빠르다. 그리고 복습하기가 좀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따라와야지. 따라오세요. 이제부터는 이해 필요 없어. 나 이제 암기로 할 거니까. 강의 스타일이 기본 강의 전혀 다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최대한 질문을 하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암기로 가는 거야. 그게 단기 합격에서 100점 노리는 올바른 자세거든요. 내가 그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이해와 내 거를 만드는 건 박사 과정인 거고, 우리는 박사 과정이 아니라 일단 시험 합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기본 강의에 얘기했던 모든 하나의 썰들을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그거 변리사 10년 넘게 하면서 이제 한 거지, 수험생 때 그렇게 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야지만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 없어요. 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외우세요. 그러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내용 조금 더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갈게요. 이해부터 합시다. 본인 능력. 능력이 이따가 저 서브집 보면은 제가 별거 다 써놨는데 시험용으로 바로 가죠. 저 3조, 4조, 5조 외우면 됩니다. 문제되는 자,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근데 이런 거는 단순적으로 가는 거야. 특허에서는 이런 상황 난 뭔지 모르겠어요. 단, 독립해서 법령이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거 민법에 있는 문구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대로 갖고 계세요. 단 예외 있고. 그 다음에 4조는 비법인. 얘들은 저기 우체국 아저씨 오면은 저 물총 쏠 것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한테 서류를 왔다 갔다 해야 될지 모르겠는 애들. 그냥 이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서류 보내기 너무 싫은 애들. 해외에 있어갖고. 그리고 이제 이 개념 잘해야 돼. 이거 제가 월말 모의고사에서 개수 연습을 시켜드릴 거거든요. 내국인, 외국인, 제내자, 제외자 이제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가 항상 나오니까. 여기는 국적이고 여기는 내 공장이 어디 있는지야. 그걸 주소라고 하거든요. 외국인도 제내자가 존재할 수 있고 내국인도 제외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는 잡으시고, 여긴 내국인이고 외국인이건 제외자. 공장이 저 해외에 있어갖고 우편 보내기 귀찮은 애들. 이런 애들은 혼자 할 수가 없어. 얘는 법정 대리인 모셔오야 되고요. 얘는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을 해서 특허청한테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야야 얘가 대빵이니까 얘하고 앞으로 서면 왔다 갔다 해. 여기는 한국에 있는 임의 대리인 써야 됩니다. 변리사 써야 됩니다. 그거를 특별하게 특허관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게. 제가 기본 강의 막판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PCT 끝나면서 조문특강은 첫 파트부터 PCT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문특강 처음에 들었을 때 기본 강의 충실했어도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PCT 끝난 지 얼마 안 돼갖고. 지금부터 천천히 갈 테니까 한번 와보세요. PCT에서 저런 거 배웠었어. 국제 추론합니다. 그럼 이거 방식 봐야 되는데 항상 절차는 방식과 본안이라고 했으니까 방식을 그 와이퍼가 봐야 되는데 와이퍼가 전세계 업무 못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동맹국 특허청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걸 수리관청에 수리 반려할까 할 때 수리. 그다음 관청이 국가기관을 관청이라고 수리관청에다가 국제 추론을 해요. 이게 파트 1인데 파트 1에서는 국제 추론에 대해서 수리관청이 방식 업무하는 거.
여기가 방식 위반되는 게 보안명령, 보정명령이 있었거든. 그런 거 보면서 종국적으로 출원일자 언제로 잡아주는 거, 이 일 하는 거예요. 출원일자 찾기. 이게 메인 쟁점이었습니다. 파트 1. 그 다음에 이거 방식 끝나고 바로 심사 들어간다 해서 여기 심사 청구 같은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사 들어가는 게 국제조사. 그 다음에 국제조사만으로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수정한 건 좀 어떨까요?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하는 게 국제예비심사. 여기가 심사. 그 다음에 특허제도는 심사와 공개가 특징입니다. 공개하는 거. 그건 와이포에서 직접 해요. 여기가 심사. 여기가 공개. 국제심사, 국제공개. 여기까지를 국제단계. 와이포가 주관한다. 국제단계. 이거 끝나고 실무에서는 보통 와이포에서 공개한 다음에 지정국가 들어오길 원하거든요. 일부 국가는 국제공개 전에 지정국에 들어가잖아. 막 예를 들어서 이거 출원만 하고 국제조사 들어가면서 바로 지정국 들어가잖아. 뭘 별서를 다 내야 돼. 귀찮아, 실무에서. 내가 한번 고객이 이거 바로 들어가 주세요 갖고 국제 출원 하자마자 그냥 중국 바로 갔거든요. 중국 특허청에서 뭐 안 됩니다. 그거 진입 안 됩니다 하다가 나중에 메일 와갖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막 귀찮게 하더라고. 그런 건 있어. 그런 거는 참고서만 알아두세요. 보통 실무할 땐 국제공개 하고 나서 천천히 들어가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그 파트 8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게 이게 2년 6개월 또는 2년 7개월이라고 했죠. 그럼 한 달 정도 나오면 들어가거든. 사람의 습성이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건 들어가는 걸 이제 국내 단계라고 한다 그랬지.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이 이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귀찮을 뿐이지. 뭐 서른내고 해야 돼서. 뭐 오해하지 말라고 이 스텝들. 뭐 어쨌건 그저 동맹국 국가에 간 걸 국내 단계라고 합니다. 진입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와이프가 원하는 출원서 낸 거고 여기는 그 나라 동맹국들이 원하는 출원서 다시 내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파트 3. 지정관청에서 이게 동맹국, 지정국이라고 하지. 관청, 국가기관. 진입하는 절차, 파트 3. 그리고 진입하고 나서 일반 출원하고 다르게 특별한 예외 규정, 특례 잡고 심사와 공개 거쳐서 특허권 주는 과정, 파트 4. 진입할 때에는 출원서하고 비슷한 게 203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특허청의 출원서야. 그 다음에 PCT에서는 명서서란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와이포 형식의 국제 출원서. 나중에 변리사 하시면은 포맷이 완전 다름을 알 거예요. 이걸 기관마다 지들 마음대로 포맷 만들어놨거든. 여기다가 명서 두면 요약서인데 명서서란 말을 안 써요. 국제적 출원서. 발명 설명 청구 범위, 도면 필요 없는 거 필요 없음 말고 요약서 이렇게 내잖아. 이걸 그대로 한국 스타일로 다시 내줘야 된다고. 명서서란 말 안 써요. 발명 설명 청구 범위, 도면 요약서. 내고 특히나 이걸 국어로 내는 건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어. 그래서 무조건 얘를 외국어로 냈을 때 얘를 번역문 내는 거.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얘네들 번역문 내는 거. 그 다음에 이 국제 단계에서 보정할 수 있었습니다. 19조나 3, 4조 보정. 그거 있으면 그거 번역문 내는 거. 파트 3 공부하는 게 서명 기간 조치였어요. 기간은 얘는 우선부터 2년 7개월. 이걸 국내 단계 진입기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 얘는 급행으로 온다 그랬지. 급행으로 오면 너무 짜증나니까 연장 기회 줄게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플러스 1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그다음 얘는 그냥 외우라 그랬어. 기준일이라고. 그럼 안 냈을 때 좋지. 얘 안 내면 보정명령. 끝까지 안 내면 무효 가능. 얘 안 내는 게 이거. 큰일 나. 얘 안 내면 큰일 나. 취약. 그러니까 제가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사무실에서 개판으로 낸다고. 안 내면 취하되거든. 개판으로도 내야 되기 때문에. 개판으로 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1차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개판 내면 뭐 하는 거야? 그걸 번역문 오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역문 오역되면은 좀 우리 배웠잖아.
5역 바꿔야지. 번역문 낼 수 있으면 번역문 다시 내건가 아니면 5역 정정하고 명수 고정하거나 그런 기회가 있어. 안 내면 끝이야. 그게 개판으로도 내는 거예요. 여기 보정명령 무효. 여기도 보정명령 무효. 이거는 안 내면은 보정효과 안 준다. 이제 길게 왔는데 이걸 빨리빨리 하니까 너무 따라오기 힘들어 하시더라고. 내가 말하려는 건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요거 한번 잡아드리고 이제 얘기를 할게. 이 지정관청이 한국일 때에는 이거 저 서류 내는 사람들이 제외자면은 혼자 못해요. 제외자는 원래 한국에서 혼자 못해. 한국 대리인 써야 돼. 근데 기본관계에서 말씀드렸지만 진입까지는 경계의 느낌이 있습니다. 국제 단계와 국내 단계의 경계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한국 특허법을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PCT에서는 무슨 뭐 특허관리제도 이런 게 존재하지 않거든. 여기까지는 봐줘. 유보한다 그러지. 동맹에서 뭐 유보 이런 단어 많았었죠. 이제 가. PCT 출원해서 파트 3 진입 단계인 경우는 제외자라 할지라도 특허 관리는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기본 강의에서는 진입과 진입 완료가 있었어요. 진입 완료라는 것은 기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번역문 확정일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언제냐면 우선부터 2년 7개월 연장했으면은 연장된 기간 또는 심사 청구일 중 빠른 날이야. 기준일이 지나면은 경계선 끝났어. 완전 순수하게 한국이야. 그 한국 특허법대로 가는 거야. 그럼 거기서는 무조건 특허관리 있어야 돼. 한국에서는. 이거 특례지. 기준일 넘어가면은 빨리 선임해야 돼. 2개월 이내 선임해야 되고요. 안 하면 취하 돼. 이거 이렇게 할 거예요. 주문특강에서는 대비 위주로 갈 거고 대비라는 게 첫 번째 파트에서는 국내 출원하고 국제 출원 이렇게 대비할 겁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없는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파트 1이지? 파트 1은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돼. 파트 1은 한국 특허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Y4 PCT에는 제외자 뭐 특허관리 이런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뭐 제외자건 뭐건 특허관리건 뭐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파트 1에서는. 파트 3가 중요한 거지. PCT 정리할 때는 꼭 파트 1, 2, 3 구분해서 각 쟁점별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얘하고 헷갈리는 순간 말려. 다른 절차거든. 파트 1하고 파트 3가. 네, 멀리 왔다. 다시 와서 지금 본인 능력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리인 모시고 와야 되는데 어떤 대리인 모시고 와야 되는지를 잡았고요. 대리인 안 모시고 왔을 때의 조치 이거 잡을게. 여기서는 법정 대리인 없이 지원자 절차를 밟았다. 보정명령. 보정명령도 불구하고 끝까지 법정 대리인 안 모시고 온다. 무효 가능. 이거는 법조문에 없어요. 그래서 무시하라 그랬어. 근데 제 사견으로는 보정명령일 것 같아. 반려사유까지는 그렇게 중대한 사유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사견이야. 버리시면 되는 거 법조문 없으니까. 여기가 이게 핵심이지. 얘네 반려통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심사기준 정리 강의 때도 할 건데 주문특강에서는 맛보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강의 다 끝났으니까. 얘하고 그림 그려서 사례를 말씀드릴게. 이런 게 심사기준 문제거든. 심사기준 문제 거의 매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심사기준 정리 강의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마 근데 우리 기본 강의 필기자료에도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원을 하면서 출원서에 출원인 쓰게 되는데
여기 갑으로 쓴 사람이 만 19세 미만이에요. 근데 이게 대리인이 공란이야. 안 써놨어. 대리인 써야 되는데. 그럼 이거 출원서 제출하면 접수를 하고요. 먼저 수리할까 반려할까를 보게 되는데 얘는 수리를 해. 이건 반려사유는 아니거든. 그리고 나서 무효할까를 보는데 이건 무효사유거든. 보전명령 날아갑니다. 보전명령 할 때 지정기간을 줘요. 이런 걸 예고통지라고 하지. 지정기간 내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보정서 낼 수 있어. 보정서를 낸다는 게 뭐냐면 출원서를 수정하는 서류를 내는 거예요. 출원서의 대리인이 공란이었던 것을 지금 대리인을 쓰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 지금 쓰겠습니다. 이거. 일이 돼버리면 무효가 안 돼. 무효가 안 되고 추인이 들어가. 처음부터 갑이 밟은 절차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게 돼요. 여기까지. 보정명령 사유다. 반려사유 아니고 보정명령 사유에 대해서는 보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쟁점에서 보정하게 되면 추인이 있다. 그 추인이라는 것은 소구표가 있다. 처음부터 전혀 문제 없으면 조치가 돼요. 쟁점별로 좀 잡아두시죠. 물론 이런 것도 가능해. 이거는 그냥 간단히 들어보세요. 의견서 낼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 있습니까? 이거 할 수도 있어. 그 뭐냐면은 여기 19세였는데 여기 되니까 딱 20세가 돼버린 거야. 20세가 되면 이제 성년이잖아. 성년이 내가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추인할 수도 있어요. 작년에도 내가 똑똑했었구나. 물총 안 쓰고 있었구나. 그럼 내가 내 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난 멍청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거 문제 없이 되는 거예요. 이 의견서. 왜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거와 대비해서 똑같은데 이게 제외자야. 이번엔 갑이 주소가 미국이에요. 공장 주소를 미국으로 써놨어. 주소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고유번호 주소에 써있는 주소지를 보니까 이게 미국으로 돼 있다고. 근데 대리인이 공란이야. 이거 같은 경우는 수리를 안 합니다. 반려유 통지예요. 이게 예고 통지죠. 지정기간 줍니다. 이 안에 이걸 법정대리인 기재라고도 하고 시험 문제에 있으면 이걸 법정대리인 선임이라고 나올 거야. 대리인 모시고 온다. 선임. 선정해서 위임한다. 선임 이렇게 하거든. 여긴 선임이 안 돼. 여기는 보정서 낼 수가 없어요. 이 보정이 불가능하다를 다른 말로 특허관리인 선임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으로 시험 문제 낼 거야. 반려사유는 보정이 안 되거든. 보정이 되는 거와 되지 않는 거. 예와 예의 차이점. 투 스펙트럼을 한 이유. 이건 수정을 절대 안 해줘요. 그냥 곧바로 반려입니다. 말 나온 김에 이것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까요? 이거 어차피 반려될 거잖아. 저거는 반박도 못해.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 살고 있다고 반박할 거야? 당장 바꿔놓으세요. 내가 그러면 한국에 있는 대리인 변리서 써갖고 다시 할게. 기간 기다릴 필요 없어. 바로 바꿔내. 내가 다시 낼게. 여기다가 반려 요청할 수 있어요. 반려 요청 절차라는 게 존재해요. 반려 요청하면 지정기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려. 나중에 또 잡아드릴게. 됐다. 다시 정리합니다. 절차 총칙에서 했던 내용이 수 그림을 그려놨는데 본인 능력, 대리인 능력, 서류, 기간, 수수료, 반려 무효, 절차, 그 다음 권리 이전 취합 포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본인 능력 한번 정리해봤는데 본인 능력이 3조, 4조, 5조가 있습니다. 물론 저 서브 집에는 별거 다 정리해놨는데 거기 이따가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
3조는 미성년자 피한정인 피성년 외에 다른 법률 독립해서 법률할 수 있는 경우 제외한다는 민법 내용 그대로 들어간 거다. 그다음에 4조는 비법인, 5조는 제외자. 얘네들은 법정 대리인 모시고 오셔야 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 모시고 오셔야 되고 비법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해야 되고 제외자는 특허 관리인 선임을 해야 됩니다. 다만 국제 출원에서 PCT 출원에서 파트 3단계에서는 기준일까지는 선임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써놓을까? 이거 안 쓸게. 안 해도 되는데 기준이 지나고 나서 2개월 안에는 꼭 선임을 해야 돼. 이거 법정대리 안 모시고 오시면 보정명령 무효될 수 있습니다. 무효 안 당하려면 보정해야 돼요. 보정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정한다는 걸 대리인 선임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여기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여기는 보정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반려사유 특이점이야. 반려 통지하고 반려 받아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거 지금 PCT 처음부터 들어가면 계속 어려워하시길래 내가 원한 것은 여기 특허 관리인 써도 되냐 안 되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한번 쓱 얘기를 다 드렸고요. 이 그림 이따 또 나올 거거든. 반복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PCT. 오늘 이제 심사기준 문제인데 조문특강부터는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잡아드리려고 얘가 절차 무효사유, 얘가 반려사유. 절차 무효사유와 반려사유 투 스펙트럼한 차이점에 대한 거. 수정이 된다, 수정이 안 된다. 그림 그려드렸고 수정이 된다 관련해서 추인한 단어가 있다. 하나 더. 조문 볼까요? 그리고 조문 노트도 같이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시행령 시행규칙 보려면 조문 노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조문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빼고 특허법에 각주만 넣을 거여서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때 나눠드린 그 저 개정법 자료 껴넣으셔야 됩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에다가 조문 노트 개정법 자료 드렸었잖아. 종강하기 전에. 이거 조문특강용 조문 자료 보시면 거기에 쪽지 시험하고 비슷하게 외우실 거 좀 밑줄도 다 해놨습니다. 그거 위주로 외우면 된다는 소리예요. 1조 필요 없고 2조 나중에 하고 3조 행위 능력 미성년자 피상정의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다만 이런 거 민법 문제인데 민법 문제도 특허에 나오고 있습니다. 피성년은 정말 문제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혼자 못해요. 그래서 그분 빼고 피한정까지만 미성년자와 피한정 의견에는 독립해서 법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없이 혼자는 할 수 있고 이 항은 다음에 사항 법인이 아닌 사람 또는 재단 이거 비법인이라고 하죠. 대표자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는 게 대표자 관리인이 정해져 있어야지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각주 보시면 내가 이거 외울 것들 다 거기다 정리해놨어요. 각주 2번에 비법인은 대표자 관리인이 있어도 출원인 특허권자가 밟을 수 없는 이거 이따가 볼 거고요. 그 밑에다가 3조, 4조, 5조 정리를 해놓은 게 외우란 소리야 이제는. 그 다음에 5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람 이거 제외자라고 하는데 제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아까 3조이랑하고 5조하고 시험 문제 단골 메뉴가 무슨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러면 안 된다면 틀린 지문 나오거든. 아까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나 피한정 의견이면 독립해서 법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도 제외자라 할지라도 나 호텔에 있으니까 이 호텔 주소로 저 서면을 보내주시오라고 특허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특허청에서 거기로 우편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되지 않아요.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자의 특허관리인으로서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이고 특허관리인이라고 하는데 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가 있다. 이 항은 뭐 쓸데없는 소리고요. 각주 3번에 외우라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 아까 각주 2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데 표로 또 정리해 놓은 거야.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하려고요. 3조, 4조, 5조 하고 요구사항 법정 대리인 대표자 관리인 특허관리인 위반 시 조치 보정사유 절차 무효사유 조문 없고 반려사유 극복방안이 선임 가능하다. 제외자는 불가능하다. 였습니다. 서버 지문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이따가 다른 내용 한 번만 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는 그냥 혼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서버집 하나만 터치하고 대리인 능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기 한번 부탁드립니다.